교환학생 꼭 가야 하나? 나한테 맞을까? 요즘 정말 제가 많이 듣는 그런 질문인데요. 요즘이 교환학생 모집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교환학생 뭐가 좋았어? 좀 비추하는 부분은 없어? 진짜 가야 돼? 아니면 나한테 맞을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고민이 들어와요. 저도 떠올려보면 저는 교환학생이 저의 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기 전에 되게 약간 불안이 있었던 것 같단 말이죠. 이게 정말 나한테 맞을지 약간 맞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가서 힘들진 않을지 약간은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다시 그때를 떠올리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경험과 저희 주변 친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추천하는 경우, 비추천하는 경우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해외 생활에 로망이 정말 많은 분들입니다. 약간 로맨티스트, 낭만주의자 약간 이런 사람들이 가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생활 그리고 교환학생과 관련된 낭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첫 번째는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해외여행을 혼자 가보고 싶다는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야간 버스 타보고 혼자 기차 타고 다니면서 약간 비포 선라이즈의 그런 로맨스, 여행지에서의 사랑 같은 그런 로망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서 유럽이 이제 클래식 음악의 본 고장이다 보니까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클래식 공연 투어를 다닌다던가 아니면 그냥 일상 속에서는 주변에 있는 공원에 누워서 들판에 들어 누워서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그냥 낮잠 자고 그냥 새소리 듣고 이러한 낭만도 있었고요. 또 저는 기타 치는 걸 좋아하는데 스페인에 스페인 기타라고 이렇게 현을 뜯어서 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직접 이제 왕립음악원 다니는 분들께 배우고 그래서 이러한 로망이 너무너무 저는 많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낭만, 로망을 하나씩 끼워가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즐겁고 설렜어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이 가시면 정말 좋아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외국 배우, 외국 가수를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그 반지의 제왕 엘프, 올랜도 블룸 너무 좋아했고요. 원디렉션 그냥 사랑했고 이랬던 사람이라 해외 생활에 대한 로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신다면 정말 즐거우실 거예요. 설레고 저처럼 부럽네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새로운 환경을 되게 재미있어하고 또 적응력이 좋은 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산다는 거는 삶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일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를 사귀는 방식,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연령대라던가 아니면 대화하는 방식, 그런 삶의 속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르단 말이죠. 크고 작은 것들 모두가. 그래서 스페인은 예를 들어서 일상 속에 시에스타, 낮잠이라는 문화도 있고요. 또 인사하는 스타일도 달라요. 만나면 이렇게 노스베소스라고 여기 볼에 쪽쪽을 합니다. 진짜 뽀뽀는 안 하지만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게 다 새롭잖아요, 솔직히. 이런 새로움이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고 너무 설레고 즐겁고 이런 세상도 있구나 싶은 분들 가세요.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요. 우리가 원래 몸담고 있던 한국 사회에서 한국 문화 안에서 저희는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해외에서 교환학생을 하게 되면 최소 6개월은 완전히 다른 문화, 완전히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 다른 나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 바꿔서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보다는 설레는 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어떻게 바뀔까?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 이런 게 되게 설렌다 하는 분들 강추드립니다. 세 번째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입니다. 자립심, 독립심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해외 나가면, 특히 교환학생으로 나가면 혼자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집도 구해야 되고 비자 문제, 행정 문제 등등 교통카드 만들고 등등등 혼자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평소에 이거를 혼자 하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 애인 등의
의지를 해서 왔던 사람들이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물론 교환국에 가서도 친구나 뭐 애인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던가 아니면 문제를 정말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그걸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나는 홀로 서기가 좀 힘들다 하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나는 뭐 혼자 대장처럼 잘 살 수 있다 싶으면 아주 잘 맞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 실행력 좋고 자립심 좋은 줄 몰랐어요. 저는 스페인 도착하자마자 24시간이 채 안 돼서 집도 구했고 또 교통카드도 발급받았고요. 네, 모든 걸 다 했어요. 아무래도 이게 정말 낯선 땅에 홀로 떨어져서 이걸 못하면 홈리스 된다는 생각에 바닥에 땅바닥에 나 앉아야 된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생존 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나를 볼 수 있다는 점. 다음으로 이런 분들은 조금 교환학생 감이 힘들 수도 있겠다 싶은 분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큰 경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말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그만큼 그래도 또 현실적이고 되게 이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져와 봤어요. 왜냐하면 교환은 결국 해외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비가 이렇게 서울, 한국에 있을 때보다 2배 이상은 기본으로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환을 가기 전에 비자 준비비라던가 항공비용, 그리고 보험비용 등등 이제 가서 더 추가로 들 비용까지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솔직히 교환은 경험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문화생활을 한다던가 아니면 친구를 만났을 때라던가 돈을 써야 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 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돈을 아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족하다면 교환 기간 내내 불안감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뭔가 부모님께도 너무 큰 부담을 드리기도 힘들고 교환을 갔는데 부족한데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큰 돈 들여서 교환을 갔는데도 그렇게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미래에셋 장학금과 같이 교환학생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나 지원 제도가 많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래에셋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꽤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을 해서 교환은 꼭 도전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나는 모든 게 내 손 아래에 컨트롤 돼야 되고 머릿속에 꿰고 있는 그런 플랜들이 그대로 흘러가야 되고 이러한 분들. 그게 조금 흐트러져도 내가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괜찮다. 그 정도면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이게 난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환학생에는 변수가 진짜 많아요. 왜냐면 집에서 일어나는 무슨 문제들, 학교의 그런 시스템들, 수업 방식, 인간관계, 그리고 생활 패턴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 자체가 뭔가 새로운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너무 크게 다가올 것 같다 하면 교환은 조금 힘들 수 있다. 왜냐면 집 문제만 하더라도 뭐 보증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집 안에 있는 물품들,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이 좀 고장났다 할 때 그것도 집주인이랑 외국인인 집주인이랑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수업 방식에 있어서도 그동안 한국 대학에서 해오던 거랑 너무 달라. 이런 것도 날 너무 불안하게 해. 나 F 받으면 어떡하지? 나 한국 들어가서 그거 바꾸지도 못하는데? 이런 불안감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다. 그래서 그런 분들긴 교환이 막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나 스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환학생은 아시다시피 뭔가 이런 정량적인 스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식, 시야, 가치관 등이 변하는 그런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소중한 경험. 그래서 이 경험들이 내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내 커리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걸 세세하게 따지는 분들이시라면 조금 합리적인 선택이 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경험상에서도 뭔가 교환학생을 다녀왔다 자체가 커리어가 된다기보다는 교환학생에서 무엇을 느꼈고 그게 너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 변화시킨 게 너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커리어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거를 잘 느끼고 풀어내는 게 중요하지
교환학생 그 타이틀 자체가 스펙이 된다? 이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결과, 스펙을 최우선으로 한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만 보고 그냥 교환학생 다녀오면 스펙 한 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시면 오히려 이 스펙 한 줄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은데? 혹은 그 스펙 한 줄 쓰자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많이 받은 질문인데 다시 돌아가도 교환학생 다시 가실 건가요? 이 질문인데 저는 당연히 yes입니다. 클라로 게시. 저는 교환학생을 스페인으로 갔었는데 스페인 교환을 통해서 원래도 긍정적인 사람이었지만 더 긍정적인 시야를 가지게 되었고 또 여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스페인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로망들을 다 실현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기타도 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유럽 돌아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좋아하는 클래식 공연도 보고 이런 로망을 실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도 내가 행했던 그런 여유들, 행복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런 태도를 어떻게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삶에 있어서 선택을 할 때도 그 경험을 토대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그런 여유와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게 밑거름이 되어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스페인을 떠올리면 솔직히 진짜 제2의 고향이라는 단어부터 떠올라요. 시간이 정말 흘러서 30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도 20대를 떠올리면 스페인 교환학생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너무 행복했고 저 자신을 많이 성장시켰고 또 설렜던, 매일매일이 설렜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돌아간다 해도 스페인으로 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이렇게 설렘으로 가득 찬 저도 교환 가서 힘들기도 했어요. 정말 아프면 집 가고 싶고 엄마 아빠 생각나고 집 가고 싶고 너무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서럽고 병원 한 번 가기 너무 힘들고 그놈의 스페인 감기는 왜 이렇게 안 낫는지 별의별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고 그때 처음으로 외롭다는 감정도 크게 왔었는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시간도 결국 저를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남들이 다 교환 가니까 가는 게 좋다고 하니까 나도 가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보시길 바랄게요. 저처럼 교환학생 갔을 때 어떤 로망을 이뤄보면 재밌을까 이런 마인드맵도 한번 그려보시고 혹은 리스트업 한번 해보시고 평소에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 사람인지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국가도 선택을 하고 그곳에서 어떤 걸 얻고 싶은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도 참고를 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교환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닿았길 바라며 그리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환학생 가게 된다면 즐거운 경험하고 오세요. 안녕!